안녕하세요. 자바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미 자바를 사용하고 계시지만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바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이죠.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하여 1996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개발 후에 유지 보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JVM을 통해 실행되므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실행될 수 있고 가비지 컬렉터로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이클립스 한번 켜서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자고요. 자, 이클립스를 켜서 벌써 코드를 다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는 name이라는 이름 속성을 갖고 age라는 나이 속성을 또 가져요. 그리고 species라는 속성을 갖는데 이것은 static final로 정의를 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확정된 변수로 species는 인간이라고 아예 확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person이라는 생성자를 하나 작성을 해서 name과 age를 세팅하는 역할을 하게 하였고 get name과 get age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서 이 프라이베이트한 변수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인 함수에서 저희가 이 person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이름은 이정록, 나이는 26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생성한 객체를 person형의 p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p는 person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get name과 get age, get species 해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run main을 누르면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정록 26 인간 이렇게 다 나오게 됐는데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person p는 new person 이정록 26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디에 저장이 되고 어떻게 구동을 하는 걸까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그런 반쪽짜리 프로그래밍이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한번 이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방금 우리가 작성한 자바 소스 코드는 .java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바 소스 파일을 자바 컴파일러가 바이트 코드로 바꿔주는데 이것은 .class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는 이유는 작성한 코드를 1차적으로 숨기는 차원의 의미도 있겠고 바이트 코드로 이미 바꿨으니까 문법 검사와 같은 작업을 이후에는 하지 않게 되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소스 코드 변경 시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렇게 변경된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클래스 파일들은 클래스 로더가 JVM 메모리 영역, 즉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로 로딩 시킵니다.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메소드와 힙 영역은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공간이고 나머지 스택,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은 스레드마다 하나씩 생성되는 공간입니다. 메소드 영역은 JVM이 시작될 때 생성되는 공간으로 바이트 코드가 이 영역에 저장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영역이니까 클래스와 변수의 정보 그리고 스태틱 키워드로 선언한 공유 변수가 저장이 됩니다. 힙 영역은 동적으로 생성된 객체가 저장되는 영역이에요. 즉, 힙 영역에는 new 연산을 통하여 동적으로 생성된 인스턴스 변수가 저장됩니다. new 연산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클래스의 객체, 배열 등이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변수는 해당 객체가 소멸되기 전이나 갈비지 컬렉터가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쉽게 소멸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힙 영역은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는 공간입니다. 효율적인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세부적으로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나 메서드의 매개 변수,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메서드의 정보가 저장되는 영역입니다.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의 특성상 해당 메서드의 호출이 종료되면 이 안에 선언된 변수들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로 금방 사용되고 사용이 끝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영역이지요. 잠깐! 헷갈릴 만한 이슈를 가져왔어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펄슨 객체를 생성했잖아요. 이렇게 생성한 펄슨 객체를 참조하는 변수 P는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생성한 펄슨 객체 자체는 힙 영역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입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예를 들어서 바이트, 쇼트, 인트, 플로트, 롱, 더블, 캐릭터 불린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타입의 변수들이 실행될 때마다 스택이 쌓여서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비효율적이므로 스택이 아닌 힙 영역에다가 그 진짜 메모리를 저장하고 그 메모리의 주소를 참조하는 변수를 스택 영역에 저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슈 이해되시죠? PC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운영체제를 공부한 분이 아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카운터, 그러니까 CPU 레지스터 내부에 있는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레드가 어떤 부분을 어떤 명령어로 수행할지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즉, 스레드가 시작될 때 생성되며 현재 수행 중인 JVM의 명령어 주소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은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위한 공간입니다. 즉 C나 C++ 등의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고, 자바 프로그램이 컴파일되어 생성되는 바이트 코드가 아닌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영역이에요. 자, 이제는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로딩된 클래스 파일이 익스큐션 엔진을 통해 해석될 차례예요. 익스큐션 엔진은 뭐냐고요? 말 그대로 로드된 클래스 파일에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바이트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바이트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먼저 인터프리터는 명령어를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JIT 컴파일러, Just in Time 컴파일러는 인터프리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런타임 시간에 한꺼번에 변경하여 실행합니다. 이제 이렇게 기계어로 해석된 것들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에 배치되어 스레드 동기화나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메소드 인터페이스와 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를 살펴볼게요. 네이티브 메소드 인터페이스는 JVM에 의해 실행되는 코드 중 네이티브로 실행되는 것이 있다면 해당 네이티브 코드를 호출하거나 호출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메소드 라이브러리스는 네이티브 메소드 실행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복잡하죠. 내가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어느 논리적인 위치에 저장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야 더 효율적이고 고급스러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